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체온 1도와 내 건강과 집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체온 1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그 체온 1도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우리 생활 습관을 약간만 조정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체온을 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간의 체온은요 36.5도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체온을 재보면요 36.5도씨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체온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산 지가 제가 7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는 제가 관리를 잘 못 해드려서 그런지 그 잔병치를 많이 하셨어요. 겨울에 감기를 달고 사셨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체온 조절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잔병치를 안 하고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그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습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요 저희 어머니의 건강의 비결인 그 작은 습관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미지는요 우리 몸의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체온을 1도씩 상승시키면요 면역력이 무려 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요, 우리 몸의 체온이 1도씨가 하락하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해요. 이때 각종 질병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건강한 온도는 36.5도씨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0.3도씨만 떨어져도 이때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영향들이 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35도씨까지 떨어지게 되면 충격적이게도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돼서 각종 암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생활에서 아주 작은 습관, 작은 노력으로 이 적정 체온 36.5도씨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량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열을 내는 기관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우리가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허리 아래 전체 근육의 7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체 근육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뜻한 해 맞으며 산책하기입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근력을 운동을 하는 게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적정 근육을 만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해를 맞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해를 맞게 되면 비타민 D가 활성화돼서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좋아지게 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래서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따뜻한 해를 맞으면서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한 수면인데요.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하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루에 한 2시간밖에 못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체온을 재보면 36.5도씨가 안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며칠 가게 되면 병이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게 체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충분한 수면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운동 말고 이제 두 번째, 보온을 통해서 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뜻하게 입기입니다. 감기가 대체로 겨울에 많이 걸리잖아요. 따뜻하게 입지 못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때 바로 이제 감기가 걸리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따뜻하게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이 발바닥은 항상 그 찬 바닥하고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집에 계실 때 어르신들은 덧신을 신다든가 보온 양말 신어서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외출할 때도 어르신들은 목도리 또 모자, 장갑을 끼고 나가면서 항상 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뜻한 이제 족욕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온도가 차가운 곳이 바로 이제 발이거든요. 현대인들이 운동량이 적다 보니 이 발에서 열을 많이 못 내는 거죠. 항상 앉아 있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족욕을 통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서 TV 보시면서 조그만 다라에다가 물 터놓고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만 하셔도 체온을 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요, 집안의 온도 유지입니다. 대체로 보면 부자보다 가난한 분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린다고 하죠. 왜냐하면 겨울철에 그 난방비를 아낀다고 줄이시는 바람에 체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 병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운 겨울 보면 뭐 12월, 1월, 2월, 뭐 길어봤자 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때만이라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난방비 아끼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틀어서 집안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음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은 전체에서 한 70% 내외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을 통해서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따뜻한 물 마시기만으로도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신생아 같은 경우는 전체 몸에서 수분이 8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수분량이 점점 떨어집니다. 보통 이제 60이 넘어가면 한 70%를 유지하다가 점점 이제 떨어져서 60%까지 떨어지고요. 보통 사망 직전에 보면 전체 몸에서 수분량이 40%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50에서 40%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기를 습관화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신진대사 높이는 음식 먹기입니다.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주 먹는 게 뭐죠? 바로 패스트푸드 음식이죠. 그런데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은요, 우리의 체온을 올리기는커녕 떨어뜨리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현미 채식이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또 하나의 음식이 뭐냐면 바로 이제 과일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아침마다 정성대로 이렇게 저한테 싸주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바나나도 있고요, 참외도 있고요, 또 이제 사과도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 과일식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요. 이 과일식을 오전에는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활 습관을 들였을 뿐인데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침에 바빠서 식사를 못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과일을 싸오셔서 오전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바로 과식 금지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가 과식할 때 체온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과식이 습관화에 드신 분들은, 저도 과식을 자주 하는데 과식을 습관하게 되면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질병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과식을 하지 말고 소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체온 1도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체온 1도를 유지하는 거,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9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이제 운동입니다. 근육량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근육은 열을 내는 가장 좋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뜻한 데 맞으면서 산책하기.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온인데요. 첫 번째는 따뜻하게 옷 입기, 두 번째는 족욕하기, 세 번째는 집안 온도 따뜻하게 유지하기입니다. 마지막 이제 음식으로는 따뜻한 물 마시기, 두 번째는 신진대사 높이는 음식 먹기, 마지막 세 번째는 과식하지 않기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9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 9가지를
습관화 드린다고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체온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체온이 중요한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늘 그 작은 습관을 통해서 내 체온을 올리는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 체온을 뺏어가는 그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가능하시면 좋은 생각, 또 행복한 생각, 또 좋은 분들과 만나면서 가능하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